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에 지원하게 된 지원자 임현석입니다. 저는 저를 새우다운 삼행시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것을 지향하고 단주된 것을 싫어합니다. 작년 총학생회 입장 시절 행사를 기획하면서 새로운 행사를 기획해 보았고 진행하였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새로운 행사를 기획 진행하여 학우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둘째, 우두머리보다는 인원 한 명 한 명을 챙겨가는 리더십. 작년 제주도 국도술래 단장을 맡았습니다. 100여 명의 인원을 이끌며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힘든 점을 들어주고 발 마사지를 해주고 파스 등을 바로 깔아주면서 다시 하겠습니다. 파스 등을 붙여주면서 단원들에게 믿음을 쌓았습니다. 그 결과 4박 5일의 일정을 나고자와 하고자 없는 역대 최초의 국도술래가 되었습니다. 깡으로 어떠한 일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의 이러한 장점들을 살려서 새우깡처럼 자꾸만 찾게 되는 지원자 임현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경청이라고 믿는 삼성중공업 설계직 지원자 손진석입니다. 저에게는 특별한 두 기가 있습니다. 첫째, 열린 마음으로 팀원과 소통하는 기입니다. 대외활동과 다양한 팀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서 때로는 팀의 리더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팀원이 되기도 하며 다양한 팀원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땀으로 소통하는 기입니다. 대외활동에서 여성 멘토링을 기획할 당시 여대생들의 의견을 모아 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적합한 여성 멘토를 섭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의 특별한 경청 능력을 삼성중공업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저희 이 두 기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상 제대로 경청할 줄 아는 남자 손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를 철강공정에 요구하여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농선을 생산하는 제성공정, 그리고 용광을 생산하는 제강공정, 마지막으로 연주공정을 거쳐 반제품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의 리카먼트에 따라서 내년 및 여름 공정을 거쳐 마지막 후판 공정에 의해 생산되고자 하는 스틸 토목부서 지원자 염승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방파제 같은 지원자 권혜실입니다. 저에게는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하는 자세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 건설 제조 수업 시간에 여자임의 타이틀을 벗어 던지고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임했습니다. 두 번째, 함께하는 자세입니다. 동아리 총무를 맡았을 당시 여성 참가율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스포츠, 함께 보는 스포츠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방파제처럼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하며 여러 돌이 있을 때 빛나는 방파제처럼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며 동료들과 함께 성장하는 지원자 권혜실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외모에 자신 있는 지원자 안준혁입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자신감 있는 행동과 긍정적인 사고는 목표를 설정하고 또 도전합니다. 4년간의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필동 경기대회 출전과 경제 지식과 시장 조사를 통한 소자본 창업들은 저를 제자리에 머무르지 않게 하고 새로운 경험으로 이끌었습니다. 둘째, 저는 항상 임시합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먼저 다가가 소통하고 경청합니다. 맥도날드 아르바이트에서 웃음을 잃지 않는 미소는 고객과 동료를 편안하게 하였고 소통과 경청을 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런 자신감 있는 행동과 긍정적인 사고는 아무리 어려운 고난과 시련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실, 성과, 성장,
삼성맨 정이안입니다. 저는 성실합니다. 저녁 후 1년간 제가 직접 번 돈으로 학교에 복학했습니다. 그리고 복학 후에는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공부하는 세븐일레븐 법칙을 따라 생활했습니다. 저는 성과를 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세븐일레븐 법칙을 따라 공부한 결과로 합격지 않고 5회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어 공부를 하기를 마음먹고 단순히 영어 공부하는 것을 넘어 폭력 공사까지 하게 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앱 기획, 카약 타고 섬 왕복하기, 휴머노이드 로봇 프로젝트 등 저를 발전시킬 동력을 찾아다니며 내면의 근육을 오르게 발달시켰습니다. 회사를 성장시키고 저 또한 성장할 수 있는 지원자 정이안입니다. 감사합니다. 정기환 씨는 예. 회사랑 같이 성장할 수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삼성이 왜 정기환 씨를 뽑아야 될까요? 뽑아야 할 이유 첫 번째는 저의 주의의식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군 전역 후 1년간 골프캐리를 힐튼 리조트에서 했었습니다. 힐튼 리조트에서 골프캐리를 하며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출근하고 해가 지면 퇴근하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몸이 지칠 때도 있었지만 회사가 저를 뽑아주신 것에 대해 보답하기 위해서 저는 고객님들께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일례로 저는 서비스 리스트를 만들어 고객님께 보답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저를 지정 캐디로 요청해 준 고객님도 생기고 회사 또한 이것을 먼저 알아봐 주셔서 저에게 리조트 이용권까지 주는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남다른 주인의식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삼성에서 저희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염승철 씨는 전공에 관심 있게 공부한 분야가 있어요? 전공이라면 학부 전공, 그러니까 전공, 학부든 대학원이든 전공 말고 전공 외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영어 잘하세요, 그러면? 잘은 하지 못하지만 물건 파는 데 있어서 잘 못하는데 어떻게 그걸 합니까? 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오셔야 되니까요. 현석 씨는 인생에서 성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것은 평범한 인생을 사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남들의 평범해 보일지 몰라도 그 평범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평범함을 지속해 가는 것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신의 생을 적응하면서 혹시 고생이나 아니면 어떤 모임을 경험하셨나요? 네, 저는 캡톤 디자인의 팀장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다 4학년이다 보니 참석률도 저조했고 지각하는 인원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희생하여 자료 정리부터 시작하여 진행 사항들을 카카오톡에 올리고 한 명 한 명 다 연락을 하여서 그 인원이 준비하는 것과 저희 팀 프로젝트의 접점을 찾아서 설득을 하여서 출석률을 100%로 만들 수 있었고 A+라는 학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저는 저도 이제 같은 상황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시험 기간이었지만 인원들의 자료 정리를 제가 맡아서 하고 그리고 카카오톡에 올리고 그다음에 다른 인원이 준비하는 것까지 세상 일정들을 제가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도 파악하여서 접점을 찾아서 설득을 했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구나. 네. 예실 씨는 본인이 희망하는 분야가 아니라 생산 관리 같은 데 분야에 예실 씨 여자들 투입을 시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만약 생산 관리 역할을 맡는다면 그 역할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대중공업에서 현장 시스템으로 일을 했을 때 알게 된 점이 있습니다. 회사는 한 부서만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타 부서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지 원활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생산 관리에 제가 배치된다면 생산 관리 일은 나중에 제가 하고 싶은 설계 업무에 대한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네. 왜 우리 회사가 공부가 되는지 세 가지 이유로 설명해 주세요. 저는 성실합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시작한 맥도날드 아르바이트를 대학교 4학년까지 꾸준히 지각할 수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경험이 있습니다.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10개월간 협력회사에서 10개월간 성교대 라인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빠른 적응력으로 일을 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전적입니다. 새로운 것을 향해 소자본 창업도를 통해 저는 저 전공만을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경험을 위해 뛰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도전, 성실, 빠른 적응력으로 이 회사에 적합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소자본 창업해보셨잖아요. 네. 어떤 거 해보셨어요? 저는 일선 양말을 팔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몇 팔레 하셨는데 켈레스까지 저희 6명이서 창업을 해야 했는데 그때 5만원씩 모아서 12켈레에 8,000원 정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산 신시장에서 떼어서 현대 해수욕장에서 손님들에게 팔았습니다. 기현 씨는 예. 상사가 뇌물을 받고 있는 걸 목격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선 그것이 뇌물이 맞는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뇌물이 맞다면 회사 내규를 따르는 것을 저는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뇌물이 아니라면 그것은 저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뇌물이만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말이 이상한데. 그러면 돈 그냥 돈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뇌물이 실시되는 상황에서는 회사 내규에 따라 처벌 복수로 뇌물이 뭐예요? 뇌물은 돈입니다. 그거 그냥 받는 거랑 그 뇌물이 만약에 돈을 빌려준 분을 받는다든가 만약에 친구한테 돈을 빌려준다든가 하면 그것은 뇌물이 아닙니다. 시사할 때 근데 그런 경우를 목격하면은 바로 위에서 다 사실 오하도 되지 않나요? 친구가 돈을 주고 받는 것 또한 회사 내규로 보고해야 한다면 저는 보고하겠습니다. 뇌물에 대해서 개념을 좀 정확히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연승철 씨는 이제 나이가 좀 많으시잖아요. 네. 신입사원들에게 이제 연승철 씨도 선배들이 많은데 연승철 씨한테 어차피 회사는 먼저 들어온 사람이 C급이니까 반말로 일시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먼저 들어온 선배는 선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겠지만 저도 그에 따라 회사의 내부적인 규율에 따라서 수긍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열 씨는 신입사원 되셔가지고 조직이나 업무 처리 프로세스가 있을 것 같아요. 윤승철 씨가 봤을 때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윤승철 씨가 생각하기에 효율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걸 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일단 처음에는 아무리 프로세스가 유효적인 프로세스라도 일단 회사에 적응되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먼저 바꾸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저희 상사나 그런 토론 자리 회의 자리가 있다면 그때 제 아이디어를 내보고 된다면은 적용시키고 하지만 안 된다면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공동체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었을 때 해결하는 경험이 있나요?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학부 때 유도 동아리 의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공동체 애로사항을 보면 제 목표로 제가 정했었는데 그 목표로 향해서 갈 때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 장애를 극복할 때 제가 극복한 적이 있는데 그때 경험이 자세히 좀 구체적으로 한 1분 정도. 그때 제가 동아리장으로서 목표를 했던 점은 부산시 대회 우승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매일매일 열심히 동아리 친구들과 운동을 하다 보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거였냐면 과연 동아리인데 이렇게까지 열심히 또 운동을 해야 되냐. 하지만 저는 얘기했었습니다. 운동 동아리라면 운동을 열심히 함으로써 추억이 쌓인다고 생각을 하고 그에 맞춰서 노력을 한 결과
시장배에 대해서 유도 동아리 우승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좀 강력하게 추진을 할 때 운동이라는 것이 부상의 위험도 따르지 않나요? 예, 본인이 이제 회장이었을 때 의원 중에서 하고 싶지 않았는데 예, 본인의 의지로 강행을 했잖아요. 예. 뭐 트러블이 이제 부상으로 관련된 거나 그런 거 있어요. 네, 그런 적은 없습니다. 혹시 예. 왜 하필 이 회사에 지원을 하셨죠? 네, 제가 삼성중공업에 지원한 동기는 엔지니어가 진정 원하는 회사는 좋은 연봉도 좋은 복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의 기회를 주는, 도전하는 회사가 진정 엔지니어가 원하는 회사이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LNG FPSO 세계 최초 수주, LNG 초대형 컨테이너선 시장 점유율 1위, 이렇게 삼성중공업이 항상 세계 최대, 최초라는 수식어를 얻을 수 있었던 데에는 바로 이러한 도전 정신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으로 매일 아침 30분 먼저 일어나 등산, 그리고 버스나 지하철 이동 중에는 책을 읽고 신문을 읽는 등 기본적인 습관부터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 읽으면 이상한 거예요. 뭐 버스나 이런 거 읽었을 거 아니에요. 네. 오늘은 죄송합니다. 일찍 못했어요. 이런 좀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은 삼성중공업 관련된 걸 준비하다가 삼성중공업 최근에 수주한 수주료가 얼마인데? 아시아 쪽에 최초를 수주한 걸로 알고 있는데 4,900억 정도 알고 있습니다. 신문은 그럼 매일매일 읽으세요? 네, 신문은 제가 시사 쪽이나 주로 경제 쪽, 비즈니스 쪽으로 현석 씨는 원하는 근무 조건이 어떻게 희망하는 거? 연봉이나 업무 저는 회사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저에게 일적인 부분보다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유지하여서 서로의 일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서로의 일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근무 조건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씨, 네. 우리나라에 주유소가 몇 개 있을까요? 말해보겠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중구 지역입니다. 저희 집 5km 반경으로 주유소가 각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울산 지역에는 대략적으로 300개의 주유소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300개가 전국적으로 전국이 광역시로 따진다면 대략적으로 3,000개 정도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광역시 시도가 10개가 넘는데요. 네. 그럼 3,000개가 아니잖아요.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입사하고 다시 조사하여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씨는 우리가 여기 2명만 뽑아야 돼요. 서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 떨어뜨리고 싶은지 한번 찍어보세요. 이유를 여기 본인보다 못하는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준영 씨 그냥 떨어지실래요? 봅니다. 첫 번째 지원자는 옆에 계신 지원자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는 중공업 관련해서 매우 강도가 높고 힘이 든 직업입니다. 그래서 여성분이 일하기에는 매우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성들보다 먼저 포기하거나 할 경우가 높기 때문에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옆에 다음 계신 분입니다. 면접할 때 나이가 많다고 들으셨는데 저희 그때 사회생활 하다 보면 나이 어린 선후배 관계에서 트러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직에서 적응력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이 두 분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안준영 씨는 그러면 여성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나이가 많거나 동갑이 아닌 경우에 사람들과 일할 때는 트러블이 있었을까? 있는 편입니까? 트러블이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든 경우는 여성분보다 남성분이
더 힘이 세고 평균적으로 힘이 세고 더 오래 일을 하는 경우를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였고 안준혁 씨가 지금 지원하는 거 평가가 뭔가요? 여성보다 남성이 힘이 더 센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생산 관리를 지원합니다. 행사 관리를 하는데 힘이 세야 됩니다. 지게책이잖아요. 지게차도 운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간지각능력부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기한 씨는 여기서 꼭 틀면 떨어뜨려야 된다는 못 떨어뜨리고 싶은데 본인도 상관없어요. 저는 저의 우측으로 세 번째 계신 분 떨어뜨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삼성은 도전하는 것이 인재 상행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본 결과 도전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적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까 유도 동아리로서 예. 목표가 없는 부원들을 공유하고 예. 동기부여하여서 유도 대회에서 상을 받은 것은 이론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통에 있어서 그 윤석열 씨는 활강에 가고 싶잖아요. 포스코 들어오고 싶잖아요. 예. 근데 요즘 잘 안 팔리잖아요. 근데 현대자동차도 일반 주택 현대자동차가 유량 몰아주게 하고 포스코가 이 천안 이상 타결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지금 포스코의 위험 사항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의 철강 고속 성장을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설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광물에 대한 수출 제한으로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중국 성장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맞붙어서 이길 수 있다면 좋겠지만 피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포커스로 두고 있는 스틸에 대해서는 조금 피하고 강점을 가지는 스틸에 대해서 생산을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광물 수출 제한에 있어서는 외국에 일반 제철소가 아닌 소규모 제철소로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도 수입해야 되잖아요. 예, 수입을 하는데 제가 말하는 수입국에 직접 소규모 제철소 프로젝트를 추진하자는 그런 뜻이 포스코가 언제까지 살아남을 것 같아요? 자력 엔지니어링만 추구한다면 오랫동안 끝까지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손진석 씨는 지금 왼쪽에 앉아 계신 분이 대응을 하셔서 굉장히 체격적으로 비교가 많이 되네요. 본인이 체력적으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분은 운동하시는 거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산책을 일찍 일어나서 등산을 하며 저희 뒷산에 있는 운동기구들을 이용하면서 보기에는 이렇지만 체력이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력이 좋나요? 타이밍에 본인이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군대 시절에서도 철학을 할 때도 저는 모두 다 뒤처졌지만 제가 동료를 하면서 다 행군을 이끌었었고 저는 다른 인원에 비해서 체력이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능력보다 지구력이 문제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기환 씨는 오늘 결혼 기념일이에요. 여자친구 아니면 뭐 중요한 특혜 안 되는 건데 지금 퇴근하기 직전에 상사가 야근을 했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의 결혼 기념일이라면 상사님께 제시대로 말씀드리고 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만약 아니라 여자친구와의 기념일이라든가 저의 개인적인 사생활의 일부분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우선 일을 하고 나서 만나겠습니다. 그러면 정기환 씨가 말씀하신 거면은 먼저 상사한테 결혼 기념일 하겠다. 그러면은 일보다 이제 가정이 우선이시네요. 정기환 씨는. 네, 가정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회사 위험한 일이 있어도 가정에 문제가시겠네요. 제가 가정이 우선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저는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기쁘게 임할 것입니다. 회사가 당연히 힘들면 저는 제가 더 힘들게 움직여야 됩니다. 회사가 살아남아야 가정이 살아남는다고 생각을 하나요? 맞습니다. 이게 맞다면 본인이 말한 게 거꾸로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제일 저한테는 일이 뒤처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논리가 맞다고 생각 안 해버리긴 하는데 안정희 씨 어떻게 생각해요? 안정희 씨는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 상사분에게 일의 중요성을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저 말고도 다른 직원이 할 수 있다면 상사에게 사실대로 결혼 기념일이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 이외에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면 결혼 기념일이지만 저는 나와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못 내다주시네요. 지금 여성분 있잖아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저 여성분보다 내가 딱 이거 하나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 저의 강점은 대인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전 사람과 사람 대하는 것을 좋아하고 진실되게 사람 대하기 때문에 제 주변 사람들도 저를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제가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사람들 기념일을 챙겨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오해 소지가 있을 경우 대화보다는 편지라든지 이메일, 카카오톡, SNS 등을 통하여 대화를 나누는 편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전화번호가 몇 개 들어있을까요? 현재 700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700개가 아닌가? 제 전화번호는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회사로 지원했어요? 현재 지금 제가 대학교 이제 졸업 예정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목표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목표하고 있는 곳을 들어가고 싶어서 아직 다른 곳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졸업 예정에도 지원을 하던데 그러면 왜 회사에 합격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확신은 아니지만 합격을 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떨어지면 졸업을 하고 다른 곳으로 지원을 하고 취업을 예상하시고 아직까지는 제가 가고 싶은 회사를 가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가고 싶은 회사에 입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다른 회사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회사에 떨어지면 졸업을 하고 나서는 가고 있지 않은 곳으로 생각을 바꿀 겁니다. 급해진다고 생각해 보겠지만 그 상황이 아직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연습 씨는 합격이 됐어요. 저희는. 그러면 이제 요새 평생 시점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직을 2분 한 번쯤은 고려를 해볼 텐데 어떤 이직 조건을 제시할 때 이직을 한번 고려해보고 이직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아무래도 근무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근무 조건이 타 회사보다 알러기는 저도 좋다는 생각이 보겠지만 제가 포스코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 근무 조건이 굉장히 좋다고 들었습니다. 근무 조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어요? 근무 시간이라고. 근무 시간. 네. 야근 많이 하면은 안 다니시겠네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야근 많이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실 씨는 여성 지원자한테 설계적으로 하실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해외 많이 나가셔야 되는데 만약에 결혼하시고 해외 타격 공부가 다 하실 수 있겠어요? 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택한 결혼한 남자라면, 저는 제가 선택한 결혼한 남자는 저와 충분히 이야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 꿈을 위해 제 꿈을 위해 지지해줄 수 있는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해외 사견을 가야 된다면 남편도 충분히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식도 자신의 업을 위해서 해외에서 일을 하는 저의 모습을 본다면 충분히 나도 엄마처럼 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두 분만 하게 하시고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볼매라는 소리 많이 듣습니다. 볼수록 매력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이 짧은 시간 동안 저의 매력을 다 발산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의 매력을 모두 느끼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삼성중공업 공채를 준비하며 계룡산에 올라 전망대에서 삼성중공업을 바라보면서 다짐을 했었습니다. 다음번에는 꼭 삼성중공업의 작업복을 입고 오르리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렇게 퇴근을 하지만 꼭 합격해서 다음에는 삼성중공업의 일원으로서 웃으면서 퇴근하는 신입사원 손진석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학교 2학년 현장 실습을 통해 첫 명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첫 명함은 호건설계부 1팀의 나진용 과장님의 명함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제 이름이 새긴 현대중공업의 명함을 받겠다고 다짐했습니다. 3년 뒤 저에게는 현대중공업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누구보다 우리 사원, 우리 회사라고 소개되고 싶은 사원이 되고 싶었고 어떤 일이라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진심은 곧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구조 1팀의 출발선에 있습니다. 저의 이러한 진심과 신뢰로 현대중공업에서 함께 빛날 수 있는 신입사원 권혜실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련 경례 감사합니다.